야구를 이겨갖고 기분이 좋은데 중동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로 걱정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뭐 석유값이 조금 진정은 됐죠. 뭐 전쟁이 터지자마자 하루에 막 100원씩, 200원씩 올라가가지고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했는데 대통령께서 이제 싱가포르에서 돌아오시자마자 비상 국무회의, 임시 국무회의를 여셔가지고 그 다음에 대책을 마련해서 조금 이제 상승세가 조금 주춤은 했어요. 지금 유가가 크게 성장이래.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상승세는 조금 완화된 이런 상황이 좀 됐다. 천만다행스러운데 오늘도 대통령께서 지금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 민생을 챙기는데 가장 큰 힘을 쏟고 계신 대통령인데 오늘도 비상 경제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유가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협의를 했어요. 그 소식 뉴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청와대가 이번 주 안에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해 당장 기름값을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상황에 따라 유류세를 더 낮추거나 유류 소비자를 직접 지원하는 방안까지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정유사의 담합 의혹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를 전해드린 뒤 기름값이 어떤 구조로 결정되고 석유 최고 가격제로 얼마나 가격을 낮출 수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상황 관련 비상경제 점검 회의를 열고 기름값부터 잡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상황이 엄중한 만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에 청와대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이번 주 내로 최고 가격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고시 제정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석유 최고 가격제는 정부가 석유 판매가 최고액을 정해 그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주 단위로 최고가를 설정할 예정이라면서 첫 번째 가격은 당장 기름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설정될 거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첫 번째 최고 가격은 지금 시중에서 소비자들이 지금 맞닥뜨린 가격보다는 낮아지겠죠. 또 유류세 인하나 유류 소비자 직접 지원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우리가 비축한 석유량은 1억 9천만 배럴로 200일 넘게 지속 가능한 수준이지만 추가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는 물량을 확보하고 중동 외 지역으로 원유 도입선을 늘리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정유사를 대상으로 담합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현장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대통령께서 그 비상 대책 회의를 열어가지고 석유 이제 최고 가격제를 바로 시행을 하겠다, 신속히 진행을 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그 외에도 지금 공정위에서 석유 정유회사 담합 조사도 들어간다고 하고요. 지금 뭐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지금 신속하게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김용범 정책실장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유가보다 낮게 책정이 될 거라고 그러죠. 지금 유가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현재 유가보다 최고 가격이 더 낮게 책정이 될 거다. 그래서 중동에 지금 석유가 전쟁이 터져가지고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오히려 대한민국에서는 석유값이 내려가는 이런 기현상을 우리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전쟁이 터져서 유가가 폭등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석유값이 뭐 일시적이겠지만은 내려가는 경험을 아마 이번 주 내에 가능하지 않을까 보이네요. 이번 주 내에는 최고 가격제가 시행이 돼가지고 지금 유가보다 오히려 더 떨어지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야,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유가가 폭등을 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는 이런 장면을 우리가 뭐 목격할 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을 얼마나 잘 뽑았는지, 그리고 대통령을 잘 뽑는 일이, 그러니까 투표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우리 국민들이 이 기회에 뼈저리게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지도자 한 명만 잘 뽑아놔도 우리가 얼마든지 좋은 나라,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이재명 대통령
경험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투표를 잘해야 돼요. 뭐 정치는 내 삶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어리석은 분들이 있는데, 정치가 생활입니다. 정치가 삶이에요. 삶의 총체가 정치예요. 정치가 잘 돌아가야 경제도 잘 돌아가는 거고, 정치가 경제고 경제가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정치가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임무 아닙니까? 예. MRRYU님. 예, 이거 어떻게 읽어요? 미스터 류님인가요? 예. 지금 자기 정치하는 의원들 말고 이처럼 지독하게 여론전 펴면서 정부 공격하는 놈들 노리는 진짜 목적은 뭘까요? 진짜 목적은 권력이죠. 예. 그래서 제가 권력투쟁, 본질이 당권투쟁이라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권력투쟁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권력투쟁은 민주당 내부의 권력투쟁은 더 심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냥 거저먹으려는 놈들이 있거든. 이재명 대통령님 팔아가지고 명파리에서 줄 잘 서가지고 제가 대통령 한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놈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권력투쟁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권력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일자라기 투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 문파들이 변한 상황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옛날식으로 자꾸 권력투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본인들이 김민석 공격하고 송영길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을 공격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라지면은 본인들이 대통령이 될 거다. 김민석이 없으면 조국이 대통령이 될 거다. 김민석이 없으면은 정청래가 대통령이 될 거다.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봐요, 이제는. 옛날엔 그렇게 굴러갔죠. 호랑이가 없는 산에 여우가 왕이라고, 여우라도 우리가 대선 후보를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국민들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 뽑게 돼 있어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김민석 공격하면 이 털레반들이, 야, 김민석만 없으면 조국이 대통령 될 수 있어, 이런 어리석은 생각하고 있는데,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제2의 김민석, 만약에 김민석 총리가 죽을 일도 없지만은 그 털레반들이 지랄한다고 김민석이 쓰러지겠습니까? 18년 동안 야인 생활하면서도 버텨낸 사람인데. 링큐님, 야구 이겨서 기분 좋음. 채평님도 파이팅. 네, 저도 아주 기분 좋습니다. 근데 설령 털레반들이 김어준이 공격을 해가지고 문파들이 공격을 해서 김민석 총리가 약해진다고 하더라도 제2, 제3의 김민석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제2의 이재명, 제3의 이재명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제 시대가 바뀐 거예요. 쟤네들 대단히 어리석은 생각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짜증은 나죠. 자꾸 김민석 총리를 괴롭히고 정성호 장관이랄지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있는 진짜 충신들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를 보면서 우리가 열받긴 하는데, 쟤네들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 제가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오늘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라크 전쟁이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장기전이 안 되려면은 그 트럼프가 그냥 적당히 미사일 몇 방 쏘고, 야, 하메네이를 제거를 했으니까 우리가 성공했다 그러고 손을 떼든지, 아니면 재빨리 지상군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리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도저도 못하고 있는 형국이에요, 트럼프가. 예. 처음에 하메네이를 어쨌건 하메네이가 사망했을 때, 예, 우리 작전이 성공했다. 이란에서 좀 민주적인 정부가 들어서길 바란다. 이 정도 한마디 하고 손을 싹 뺐어야 돼. 예? 트럼프는. 그러면은 이제 지는 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고 국내 정치, 어차피 그 내부 상황을 단속하기 위해서 벌인 전쟁인데 그냥 여론 좀 좋아지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갔어야 되는데, 예, 정승은님, 개구리도 잠에서 깨어났는데 국민들은 털보에 갇혀서리 답답합니다. 그 털보에 갇힌 국민들 많지 않아요. 이제 대부분 깨어나고 있어요. 예, 개구리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현명합니다. 예. 아니면은 하메네이가 이제 사망을 했을 때 지상군을 전격 투입을 해가지고 테헤란으로 진격을 해서 이란 정권을 붕괴시키든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벌써 일주일이 지났는데 후속적인 대책을 못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하메네이의 처남이, 예, 하메네이가 사망을 했는데 하메네이가 또 최고 지도자가 됐어요. 이제 처남이니까 더 칼을 갈고 있겠죠.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칼을 갈고 있을 텐데 뭐 총력전 태세로 뭐 전환이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란의 이제 미사일 역량과 드론 역량이 뭐 6개월 정도는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 재고를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게 이란 입장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전쟁 초기에 상황을 제압하지 못한 상황에서 전쟁은 이제 장기화될 위험성이 지금 커진 형국으로 봐야 된다. 물론 뭐 이제 미국이 대충 이제 이러다가 뭐 손을 떼면 모르겠는데 뭐 트럼프도 여기서 물러나기는 좀 쪽팔린 상황이고, 예, 이란은 쉽게 물러날 상황이 아니고, 그래서 적어도 뭐 한두 달 이상은 현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있어서 우리 정부에 좀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한데, 뭐 대통령께서 강조를 했다시피 200일 동안 우리가 버틸 수 있는 비축률을 이미 확보를 한 상황이고, 또 아랍에미리트에서 뭐 추가 원유 도입을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 한두 달만 우리가 좀 버텨주면은 대통령 정부에서 여러 가지 현명한 대책을 세워서 전쟁 기간 동안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런 상황이 만약에 윤석열이 대통령이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한 석유값이 한 3,000원 했을 거야 지금. 예? 그러지 않았을까요?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으면은 윤석열이 석유 사재기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버틸 수 있는 조건이고, 이재명 대통령님을 선출을 해놔서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현명하게 지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보고요. 이게 뭐 세상 만사가 뭐 새옹지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음과 양의 양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가가 상승하고 이런 거 경제적으로 좀 데미지가 올 수 있는 요소이긴 한데, 또 이게 반대급부가 있을 수도 있다. 예컨대 뭐 우리가 그 재건 사업이랄지, 이제 이란 전쟁이 끝나면은 재건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뭔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든지, 아니면 방산 수요가 늘어난다든지, 뭐 이런 또 반대급부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지난주에 원유 600만 배럴인가요? 예, 600만 배럴을 긴급 강훈식 총리가 공수를 했는데, 예, 그 반대급부가 벌써 오고 있습니다. 예. 주민주님 설마 군인들 파병하라고 하진 않겠죠? 예, 그건 절대 안 되는데 그건 대통령님이 안 해요. 예, 이재명 대통령님이 미국에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저는 이란에 파병을 하실 그런 분이라고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물론 이전에 뭐 노무현 정부 때 이라크에 파병한 적도 있고, 뭐 문재인도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란에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다라면은 우리가 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긴 하겠지만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리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님이 이란에 파병하실 분은 아니다. 예. 그건 제가 자신을 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동인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한민국 야구가 8강에 진출해가지고 제가 또 덕을 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팀이 제주를 부리고, 예, 슈퍼챗은 제가 긁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이정일님, 네, 감사드리고요. 자, 요 중동 사태의 반대급부는 뭔지 요거 뉴스 영상 잠깐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막아낸 한국의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2. 천궁2의 실전 활약을 지켜본 UAE는 우리 정부에 파격적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계약된 납기보다 포대 공급을 앞당겨달라는 요청과 함께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요격미사일이라도 우선 지원해달라는 SOS를 보낸 겁니다. 이에 우리 정부와 방산업계는 즉각 화답했습니다. UAE에 유도탄 30여 기를 총알 배송하며 양국의 전략적 동맹 관계를 다시 한번 공고히 했습니다. UAE의 저명한 학자 압둘 칼레크 압둘라는 9일 자신의 X에 이란의 공격에 맞서 UAE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히 요격미사일 30기를 보내준 한국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미사일들은 C-17 수송기를 통해 신속하게 수송됐다며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UAE에 실전 배치된 천궁2가
이란의 대규모 공습을 상대로 96%라는 경이적인 실전 명중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전 명중률 96%는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무기로 평가받는 미국 패트리어트 시스템조차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평가입니다. 그만큼 천궁2가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거죠. 천궁2는 최대 사거리 40km, 고도 15km 이하에서 적 미사일을 직접 충돌해 파괴하는 히트-투-킬 방식으로 항공기와 탄도탄을 동시다발적으로 표적할 수 있습니다. 이번 UAE에서의 활약으로 복잡한 전자전 국면에서도 정밀한 탐지와 추적, 요격 능력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다는 분석입니다. UAE는 이란 공습으로 방공무기 수요가 늘어나자 우리 정부의 천궁2 포대를 계약서에 명기된 납기보다 빨리 공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선 UAE가 신규 물량뿐 아니라 한국군이 운용 중인 포대를 우선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타진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른 중동 국가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감지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라크 역시 이미 체결한 천궁2 도입 계약과 관련해 긴급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2023년 11월 약 35억 달러 규모 계약을 체결했고, 이라크는 2024년 9월 약 25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실제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방산업계는 천궁2 성과를 발판으로 최근 양산 단계에 들어간 LIG X1의 장거리 지대공 요격 체계 LSAM의 해외 수출 여부도 주목하고 있는데요. 또 이번 사태로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이 부각된 만큼 카이가 양산 중인 국산 전투기 KF-21 역시 중동 지역으로 수출될 수 있는 잠재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뉴스 영상을 함께 보셨어요. 그러니까 석유를 지금 빨리 준 이유가 있는 거죠, 아랍에미리트가. 이게 천궁2가 이게 놀라운, 아까 야구 얘기 좀 했었는데, 야구 선수가 날라오는 공을 방망이로 쳐가지고 3할을 치면은 이제 30%죠. 타격률이 30%가 되면은 이제 이 스타급 야구 선수예요. 야구 선수가 3할 이상 치면은 이제 잘하는 거죠. 날라오는 공을 방망이를 휘둘러서 10번 던져갖고 3번 맞히면은 이제 잘하는 거다. 뭐 이런 이제 평가를 받는데, 지금 저거는 총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엄청난 속도로 날아오잖아요, 미사일을. 그 날아오는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리는 거니까 이게 방망이로 맞히는 것도 아니고 총알을 총알로 쏴가지고 맞히는 거지. 근데 요격률이 96%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야구 선수가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는데 타율이 9할이다. 뭐 그러면 뭐 그런 선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타율이 9할 6푼을 치는 거예요. 9할 6푼. 9할 6푼 치는 야구 선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이제 패트리어트 시스템보다 더 요격률이 높은 상황이다. 근데 패트리어트가 우리 천궁보다 가격이 한 10배 정도가 비싸다라고 합니다. 10배가 가격이 비싼데 10분의 1 가격으로 요격률이 더 높은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아랍에미리트에서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뭐 석유가 아니라 지금 뭐 금덩이를 지금 싸들고 와야 되는 그런 형국이고, 그래서 미리 지금 인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빠르게 아랍에미리트로 이제 공수를 해줘가지고 바로 석유가 오는 뭐 이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뭐 아랍에미리트뿐만 아니라 사우디나 이라크에서도 지금 천궁 좀 달라고 뭐 서로 난리다. 빨리 좀 어떻게 납품을 해줄 수 없느냐. 이미 이제 계약이 돼 있는데 빨리 납품을 해줄 수 없냐,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우리가 쓰고 있는 거라도 배치돼 있는 이 미사일이라도 미리 좀 보내줄 수 없냐. 그러니까 중고를 달라는 거예요. 새 거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냥 중고라도 보내줘라, 지금 급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이제 이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개발된 신형 그 요격 미사일, 또 KF-21 이런 데 대한 중동 지역의 이제 관심도가 오히려 높아지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갑이 돼 버린 거예요, 지금. 이라크 국민들한테는 이란 국민들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긴 하지만은 이란이 여기저기 그냥 아무데나 보이는 족족 미사일을 쏘는 바람에 중동 국가들 전체하고 지금 척을 져가지고 중동 국가들 전체가 저 요격 미사일이 필요한 상황이 돼버렸고, 그게 어쨌건 싼 값에 확보할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우리 그 천국 미사일에 대한 수요가 극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거기에 이제 KF-21과 같은 이런 전투기도 또 확보를 할 수 있는 수출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복만삼님, 까왕님, 패트리어트 미사일보다 3배 비싸요. 뻥튀기 장사 출신인가? 아, 3배 비싸요? 아, 제가 언제 뉴스를 보니까 10분의 1 가격이다. 뭐 그렇게 나와가지고 10배라고 알았는데 그 뉴스가 뻥을 쳤나봐요. 제가 뉴스에서 본 건데. 아니 뭐 300원, 10배건, 아니 30배라고 하자. 예? 어차피 장사는 다 세일즈는 뻥이에요. 예? 뻥을 잘 쳐야 많이 팔아먹는 거야. 왜 우리가 스스로 우리 걸 그 정가를 얘기하면 안 되지. 그냥 무조건 10배 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은 참 눈치도 없어. 우리 복만삼님은 3배여도 30배라고 얘기하고 뭐 장사가 다 그런 거 아니야. 예? 그렇게 해야지 얘기를. 왜 그걸 3배라고 얘기를 해. 좀이라도 올려야지. 그냥 아무튼 뭐 싸대요. 우리가 훨씬 싸니까 많이 팔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뭐 이러면 이제 원유 확보하는데도 뭐 상당히 어려움이 없겠죠. 뭐 서로 이제 미사일 확보를 하려면 우리랑 좋은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되고, 그러려면은 앞다투어서 대한민국에 이제 석유 수출을 하자. 물론 호르무즈 해협으로 지금 원유 확보를 못하면은 아무래도 원가는 좀 올라가겠죠. 물류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가는 좀 증가하겠지만은 앞으로 뭐 우리가 석유 수급을 하는데 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반야성님, 천공이 잼통 공약 이행률 같아요. 천공이 아니에요. 천궁이에요. 천궁. 왜 재수 없는 왜 천공을 또 여러분들이 끌고 나옵니까? 천국입니다. 그 재수 없습니다 지금. 국군이 지금 잘 트이고 있고 분위기 좋은데 그 뭐 우리가 굳이 천공을 여기다 끌어들일 필요는 없죠.